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네, 정부에서 드디어 양도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언론에 내용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계속 언론에 나오다가 계속 정부에서 확정된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을 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니까 그건 이제 간복이었고, 간을 봤는데 도입해도 괜찮겠다 싶었는지 지금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양도차익에 과세를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존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주주 외에는 대주주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 외에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주식을 거래할 때 그 거래세를 0.25%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나는 주식으로 손실을 봤는데 왜 그 세금을 걷어가냐라는 분들이 있었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죠. 이제 반면에 이제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혹은 이제 일부 개인들은 저거 봐라, 저렇게 수익을 내는데 거래세로 그렇게 조금만 내는 게 맞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겠다는 방안은 뭐냐면,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요거는 이제 거래세를 인하를 하고, 그리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 그리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2월 공제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세는 높인다는 그 계획을 지금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기재부의 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 뭐 카페나 게시판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뭐 양도세 위주로 지금 세금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부터 양도세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저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지만, 미국 주식은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250만 원이 기준인데, 이제 250만 원 이상 제가 수익을 봐서 팔면 그게 제 금융 종합과세, 그 종합소득과세에 이제 포함돼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 팔게 되죠. 안 팔게 돼요. 반대로 저는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안 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주식은 거래에 대한 부담은 좀 없지만 양도세금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미국 주식은 계속 평생 보유할 생각으로 지금 사가고 있고, 미국 주식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250만원 생각해서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수익 본 종목 팔 때는 손실 볼 종목도 같이 팔아가지고 연간 수익이 뭐 250만원 넘지 않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금융 환경에 대응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좋은 제도를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정부가 하겠다는데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기사로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좀 더 굉장히 좀 이제 현실적인 우려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건 좀 부동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뭐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부동산은 좀 예는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본질적인 건 똑같은데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래세가 우리나라가 높다, 양도세는 낮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나와서, 그 이번 정부 들어서 세금을 많이 높였죠. 뭐 보유세를 엄청 높였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엄청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나쁜 사람으로 이제 몰고 가게 만들어서 보유세금도 많이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쨌든 주택은 이제 다주택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저도 이제 1주택자로 바꾼 이유가 그렇게 된 이유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양도세가 우리나라가 낮아서 양도세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거래세 양도세 합쳐서 세금이 100을 걷었다라고 하면, 그 중에 뭐 거래세가 뭐 70, 양도세가 30이었는데 양도세를 50으로 올렸으면 거래세를 50으로 낮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세금을 보면
결국에는 그냥 양도세가 올라갔습니다. 양도세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금이 그냥 올라간 거죠.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좋게 좋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세금을 더 걷어서 더 이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뭐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총합계는 뭐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국 다음으로 높다고 이제 표현이 됐고, 아마 이제 이거를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느냐에 따라서 또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냥 큰 흐름에서만 보자고요. 큰 흐름에서만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또 보유세가 낮다 이래가지고 지금 보유세를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유세가 지금 0.9로 낮은 거로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다라고 해서 보유세를 올리죠. 그럼 이제 다른 세금을 낮춰야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큰 정부로 자꾸 돼가는 거죠. 자꾸 세금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 정책도 지금 2023년에 뭐 된다고라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업무를 많이 해봤거든요. 기재부가 어떻게 세금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거든요. 근데 정부는 절대로 세금으로 손해보는 시뮬레이션으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양도세가 높아지고 거래세가 뭐 낮아져서 결국에 원래 우리 개인한테 걷던 세금이 100이었으면 그게 뭐 최소한 100 이하로 바꿔주면 개인한테 좋겠죠. 근데 뭐 언론에는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좋아진다라는 건 뭘까요? 세금을 100 냈었는데 90 내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물론 뭐 이로 인해서 뭐 주가가 뭐 장기 투자가 되고 뭐 주가가 부양이 되고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망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희는 100 내던 세금을 100 이하로 내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요. 특히 지금 과정,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계속 지금 질병 이슈도 뿌리고 있고 뭐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주가까지 많이 올라서 세금 걷기 더 좋은 환경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려되는 거는 정부는 절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던 개인한테는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바뀔 거다라고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저희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개인들이 요거에 맞춰서 좀 거래를 이제는 좀 하는 패턴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세가 있을 거라는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구체적인 안이 나오질 않아서 이제 모르겠는데, 뭐 미국처럼 그 이제 뭐 연간 얼마 이하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이제 기준을 정해준다면, 그 지금 뭐 그렇게 그 기준 하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고요. 그 이제 그런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2월 제도를 또 잘 이용해가지고 뭐 손실 보는 거랑 이제 수익 보는 거랑 같이 이제 차감해가지고 잘 매매하거나, 그렇게 좀 그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 딱 이 말이 있습니다. 이거 봐요. 세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거래세가 연평균 5조 원 가까이 되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거래세를 일부나마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흘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결국에는 거래세 좀 계속 받고 양도세를 또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결국에는 정부의 그 승리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라서 개인 입장에서는 우려가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런 뭐 복지의 활성화나 뭐 세수 증가가 다른 데 흘려가고 이런 개념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오늘은 온전히 제 개인 입장에서의 우려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방향 자체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결국엔 이렇게 바뀌더라도 조금 더 최대한 개인이 손해를 보게 바뀌겠지만, 그래도 손해가 덜 보게 조금 방향으로 맞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바뀐 방향에서 개인이 그 제도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이제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세부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